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걸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서울형 임대주택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이렇게 부를 거고요. 고품질이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나면 서울이 짓는 임대주택은 다 고급이다 하는 평가가 생겨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서울형 임대주택으로 부르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서울의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죠. 뭐 설명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의 주거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이른바 3040 가정을 이루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의 경우에는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또 외곽에서 서울 시계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지금 이 표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공급 초기에는 철거민이나 수급자, 한부모 가정에서 주로 많이 쓰던 임대주택이 최근에는 이제 신혼부부나 무주택 중산층,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 임대주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품질을 보장하고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시면 실제 약 92% 정도가, 임대주택 거주자의 92% 정도가 59제곱미터 이하에서 생활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60% 정도가 40제곱미터 이하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조사를 해보면 약 68.3%가 60제곱미터 이상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벽에 금이 쉽게 빨리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방수, 방습을 철저하게 시공할 때부터 재질도 좋은 걸 쓰고, 그리고 시공도 정성스럽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곰팡이가 낀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법정 내부 연한까지 도달하기 전에 어떤 하자, 보수가 아주 절실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각종 공용시설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단지 전체가 매우 노화되고 낙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설이 지어질 때부터 격차가 컸다 하는 것도 매우 반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민간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신 트렌드를 항상 반영해서 우리 TV 틀어놓고 광고를 보게 되면 뭐 게스트하우스, 수영장, 실내 골프장, 키즈 카페,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스카이 라운지, 글램핑장, 그 애완동물 놀이터 같은 이런 어떤 그 사회상의 변화, 주거 형태의 변화에 맞춘 그런 최고급 사양들이 들어가는 반면에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정 커뮤니티 시설만 겨우 조성을 해왔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작은 도서관, 뭐 이 정도의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점을 반성한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소셜 믹스가 어려웠었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담벼락을 둘러치고 민간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완전히 다른 동네로 구분이 되는 현상도, 그런 가슴 아픈 현상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벽까지 치지는 않더라도, 담으로 구분하지는 않더라도 단지 내에 혼합형을 짓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동을 별개로 배치를 함으로써 어느 동에서 나오면 그 집 아이는 임대주택 사는 아이,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도 구분이 가능할 만큼 어떤 가슴 아픈 그런 사회적인 분리 현상을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점차 이제 코어 분리나 라인 분리 이런 식으로 소셜 믹스가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 왔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그 5년간 일을 할 때
명실상부한 소셜 믹스를 하자 해서 세대를 같은 층 내에 혼합해서 섞어 넣는, 그래서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르도록 섞어 놓는 것이 이 장기전세주택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분들께 가서 물어보면 정말 누가 누군지, 누가 전세 사는지, 누가 장기전세주택에 들어와 있는 그 입주민인지를 서로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임대주택도 그렇게 섞어 놓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품질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셜 믹스를 확실하게 해내겠다. 그리고 노후단지는 지금까지의 계획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해서 지금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신 임대주택 입주민 여러분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의 주거 형태를 벗어나서 앞으로 고품질, 고품격화된 임대단지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주요 뼈대가 되겠습니다. 3대 혁신 방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5제곱미터 이하에서 4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넓히겠습니다. 약 1.5배 이상 되겠죠. 2, 3인 가구와 4인 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1.5배 가까이 평형을 늘리고 고급화해서 지금 현재 매우 불편을 겪고 계시는 좁은 주거 면적을 넓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교체 주기를 단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다시 허물고 새로 짓는 가구가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까지 기다리시기가 조금 억울하실 텐데 교체 주기를 짧게 해서 최대한 고급 사양으로 바꿔드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층간소음 차단이 가능한 기둥식으로 바꾸어서 이웃 간의 분쟁도 줄여드리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 드리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단열 및 환기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보통 임대주택에 가서 벽면이나 천장에 곰팡이가 쓸어 있는 곳을 보면 대부분 방수, 방습, 재질의 문제고 시공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창호의 문제입니다. 이걸 고급 사양으로 다 바꿔드리겠습니다. 물론 트렌드를 반영한 최신 인테리어를 적용하겠습니다. 입주민이 원하신다면 아일랜드라고 그러죠. 요즘에 주부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라시는 형태의 주방인데요. 대면형으로 바꾸고 시스템 에어컨이나 무몰딩 마감이나 이런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지금 현재에서는 이 정도지만 또 앞으로 더 최신 트렌드가 나오면 그때그때 최신 트렌드를 다 반영해서 분양주택과 들어가서 보았을 때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동등한 재질을 사용하고 시공을 해서 전혀 주거 환경에 있어서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어쩌면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의 꿈입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마찬가지죠.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웬만하면 단지가 크면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해서 수영장 같은 것도 들어가는데요. 되도록이면 대형 단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최상층에는 커뮤니티 센터도 만들고 옥상 정원도 만들고,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도 넣고, 그리고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실의 경우에도 근무 환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넣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꿈의 주택이다, 꿈의 집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스마트 홈 네트워크라고 해서 단지에 들어갈 때부터 현관문을 열 때까지 쭉 한꺼번에 다 이 출입이 해결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번호키, CCTV, IoT 홈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최신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TV에서 고급 주택 선전할 때 나오는 그런 주거 환경이 임대주택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도 최근의 과학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셜 믹스를 진정한 의미에서 소셜 믹스가 가능하도록 섞어 넣겠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호수, 동시, 공개 추첨제입니다. 그동안 순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는 물량에 대해서 임대주택이 들어갔었는데, 이 동시 추첨을 하게 되면 동등한 조건에서 동호수도 층수도 배치가 되고, 그리고 어디에 임대주택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평수를 늘렸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취임해서 이렇게 만들 것을 주문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 부시장께서 이 임대주택은 평수가 작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배치해 넣기가 기술적으로 건축 기술적으로 어렵다 하는 그 고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건 평수를 늘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결심을 했는데요. 여하튼 결과적으로 평수를 늘리고 사양을 고급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섞어 넣는 게 다 동시에 가능해졌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결혼이나 근무지 이동, 질병치료의 사유가 생겼을 때 전체의 약 0.1% 정도에만 허용이 되던 주거 이동을 이제는 불필요한 원칙을 허물고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쉽게 주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임대주택 사용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당당하게 같은 주거 공동체의 입주민으로서 동등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진정한 소셜믹스를 가능케 하는 형태로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언제까지 할 거냐?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사이에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영구 공공임대 24개 단지 33,000호를 단계적으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현장을 방문하실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재정비는 이주단지 우선 조성 후에 재건축한다 하는 이런 그 순한 이주의 방식을 통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짓는 걸 먼저 짓는 겁니다. 짓고 현재 사는 분들을 거기서 옮기고 순차적으로 그 이주해간 빈 임대주택 단지를 허무는 그런 순서대로 함으로써 이분들이 어디 불편하게 딴데 사시는 동안에 새로 짓는 이런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미리 짓고 글로 옮겨드리고 또 옮겨가서 빈 곳을 또 미리 짓고 또 옮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좀 이따가 하계 5단지 아마 가보시게 될 텐데 향후 계획입니다. 이게 써있는 이런 순서를 거쳐서 2030년이 되면 준공에 대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진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까지 빨리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3가지 정도 질문을 받고 나머지 보충 질문은 부서에서 들어가셔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MTN 강은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 기자입니다. 일단 그동안의 임대주택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방안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런 주택 품질 개선이 결국에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히 아마 그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특히나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다행히 통합 공공임대 시스템으로 앞으로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동안에 워낙 복잡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임대료 산정을 소득 연동형 임대료 제도로 바꾸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평수나 이런 것에 비례해서 당연히 예상되는 넓은 평수면 더 많은 임대료가 가고 고급이면 더 많은 임대료가 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입주하시는 분 본인의 소득과 연동해서 그분의 맞춤형 임대료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게 새로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기존에 입주해 있는 세대들도
이 시스템으로 점차 바꿔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문다영 기자님. 네, 저 윤항입니다. 그 임대주택 고급화를 위해서 자재를 고급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소기업 제품은 배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이 질문의 취지가 그런 거죠. 그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대부분 쓸 수밖에 없었고, 이제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대기업 제품, 이제 쉽게 구분하면 그런 그 사양을 썼었기 때문에, 자재를 썼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당연히 드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해서 늘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죠. 중소기업들이야말로 더 고급화된 사양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오히려 이 임대주택에 중소기업이 고급 사양을 생산한다면 그 고급 사양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오히려 그 중소기업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생겨나도록 돕는 것이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돕는 것이지, 중소기업 제품이 싸다고 해서 쓴다면 품질이 안 좋기 때문에 싸고, 싸기 때문에 품질이 안 좋고, 이것이 또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또 그 중소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또 싸구려 이미지가 되고, 이것이 과연 그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이 고품질의 좋은 사양을 만들고 그것을 서울시가 과감하게 채택해서 사용하는 어떤 브랜드의 선순환 구조를 차라리 이번 기회에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희망 섞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당연히 임대주택이니까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을 씀으로써 생기는 어떤 그 사용상의 불편이라든가 주택을 싸구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탈출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기회로 쓰겠다. 이런 의지를 밝힙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님. 네,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입니다. 일단은 그 임대료를 굉장히 이렇게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이제 불식시켜 주셨는데, 다만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은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금 부담이 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제한된 면적 안에서 그 1.5배씩 이렇게 면적을 넓히다 보면 아무래도 공급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제한된 면적 내에서 평수를 늘리면 공급되는 세대수가, 가구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방문하게 될 하계 5단지의 경우에는 640가구가 거주하고 계시는데 허물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1,500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지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실 높이 짓지도 못했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장소를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새로 짓는 단지들은 용적률을 충분히 주어서 같은 면적 내에서도 많은 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넓은 평형의 가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상향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용적률을 충분히 올려드리게 되면 그 지역의 기존의 가구수보다 2배 이상의 가구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관리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당연히 예상되는 걱정이셨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새로 지어지는 단지들은 전부 개방형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면 그 단지, 아파트 내 분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아까 보신 각종 뭐 옥상공원이라든가
혹은 뭐 동네 행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급 사양으로 들어가면서 동네에 전부 오픈이 돼서 동네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마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관리비나 이용료를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입주민분들한테는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고 절약되면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런 커뮤니티 시설을 쓰실 수 있는, 그래서 그 동네의 활발한 소통 구조에도 또 정이 흐르는 그런 마을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를 하면서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은 부서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기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하계 5단지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상미 수어통역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